21대 총선의 가장 큰 변수인 비례대표 선거에 35개 정당이 후보 312명을 등록했습니다. 수많은 비례정당 중에 어떤 당을 표를 행사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더불어 시민당의 선거 전략을 김홍걸 공동선대위원장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홍걸 위원장님은 우리 정치의 거목이자 살아있는 우리 정치의 역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로 너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과연 이번 총선에 현실 정치에 뛰어드시게 된다면 호남 전 대통령 김 전 대통령의 그 정책 기반인 호남 지역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처음에 그런 예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참여하시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시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예, 제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그동안에 이제 제가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을 맡으면서 네. 이제 한반도 평화 나아가서는 이제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좀 프로젝트들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과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중국과도 하는 것들이 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이제 작년에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제가 그분들의 추모 사업, 기념 사업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벌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예. 이제 한동안은 제가 지역구에 전념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일단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이제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됐고요.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총선까지 8일 남았는데 그동안 현실 정치 뛰어드셔서 이제 또 선거 운동 하시고 여러 가지 전략들 또 짜시고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비례 시민 정당,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니는 전략을 이제 오프라인 병행해서 지금 바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더불어시민당이 이렇게 많이 홍보가 안 돼 있다, 새로 만들어져 갖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지금의 집권당의 플랫폼으로 시민당과 참여한 이번에 비례정당이지 않습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서 이른바 한몸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데 또 다른 열린민주당이라는 당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비례정당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유권자 여러분들 여전히 좀 헷갈리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예, 한몸 마케팅이란 것은 이제 민주당에서 뽑은 후보들, 당원들이 선출한 후보들을 보내서 연합정당을 만들었고 또 그 결정 자체가 민주당 당원들 75%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한몸 마케팅을 하는 것이고 네. 열린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당과는 무관하다. 그 점을 저희 이제 선거대책위원장 또 이해찬 대표님 이런 분들이 다 말씀하셨고요. 네. 그 당은 저희 당에서 이제 탈당한 분들이, 그러니까 공천 탈락해서 탈당한 분들도 있고, 네. 또 어떤 불만을 가지셔가지고 탈당한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해당 행위인 것이고, 네. 저희는 그 당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또 그들과 어떤 통합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 이른바 DNA 논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형이다, 아우다, 형 동생 관계다. 그러니까 여기는 선긋기라고 여기는 어차피 합쳐질 당이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은 지금으로서는 열린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지금으로서가 아니고 예, 앞으로도 분명히 통합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 이제 창당의 주역이었던 정봉주 위원장도 네. 말이 조금 자꾸 바뀌긴 하는데 네. 통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또
당대당 통합을 요구한다는 말씀을 방송에서 며칠 전에 하셨어요. 예. 근데 당대당 통합이란 것은 작은 당과 큰 당이 합쳐도 작은 당이 충분히 대가를 받고 지분을 획득한 후에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결국 그걸 받지 못하면 안 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통합이 되기가 어렵다. 그거는 또 우리가 원치도 않는다 하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친박연대가 생겨서 의석을 꽤 얻었는데 예. 그때 친박연대의 보스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당이 합쳐지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동안에 흥정을 했던 거죠. 저희는 그런 흥정을 할 생각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좀 단호하신 말씀을 입지를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요. 그 비례정당 관련된 국민들의 여론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홍걸 위원장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더불어시민당이 이제 비례정당에 대한 투표 의향을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전 주까지는 가장 많은 득표를 했었는데 여론조사상으로 어제 나온 것은 좀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8.1%포인트가 떨어졌고 열린민주당이 14.4%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도 꽤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더불어시민당이 계속된 선긋기가 과연 종착역에서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가는 조사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제가 계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 들어봤는데요. 그 전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한 이 비례정당 예. 이런 식의 소개가 있었는데 저 조사를 할 때는 그게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현장을 돌아봐도 당원들이 아직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홍보가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제대로 홍보만 돼도 저 수치보다는 훨씬 올라갈 것이다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남은 8일 동안의 가장 최고의 관건은 결국은 더불어시민당을 알리는 것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계속 제가 이렇게 인터뷰도 다니고요. 네. 뭐 온라인상의 홍보도 하고 또 이 저희 당 지지자가 많이 계신 수도권 광주에서 예. 기자회견 등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해서 저희 더불어시민당을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일환이었던 것으로 판단은 되고 미뤄 짐작은 되는데 그 유세버스 같은 경우도 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이렇게 한몸 마케팅의 일환으로 뭐 일자 오자를 이렇게 예. 떨어뜨려서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결국 선관위에서도 유권 해석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근데 선관위가 좀 지나치게 이 선거 운동을 좀 제한한다. 제한한다 이런 게 강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이게 차상 초유의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당 후보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후보가 다른 당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조항은 네. 원래 후보 매수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지 이런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 법조항은 아닌데 예. 무조건 안 된다고만 선관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어제 나경원 후보가 이 자기네 비례정당 후보를 마이크를 들고 유세차에서 소개를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분명히 안 된다고 이 유권해서를 받아놨었는데 그거에 대한 선관위 해석이 아직 분명하게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안 된다고 해놓고. 예. 그러니까 선관위도 지금 정확한 얘기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거 운동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열린민주당 얘기 계속 하는 거를 뭐 김홍걸 위원장께서 이렇게 달가워하시진 않을 것 같긴 뭐 한데. 저는 아무 얘기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네요. 국민의당이랑 4년 전 비교하면서 안타까운 역사가 반복되려 한다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4년 전에 사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습니다. 제가 정치를 안 할 줄 알았는데 정치에 입문해서 그것도 아버님을 오래 모셨던 분들이 몇 분 가 있는 국민의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서 민주당을 지키겠다, 정통 야당을 지키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것을 보고 놀라셨는데 네. 그때 제 생각은 그분들이 국민의당으로 간 분들이
이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천 탈락의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정치 생명을 좀 연장해 보려고 김대중 정신을 왜곡하고 마치 자신들이 하는 것이 김대중 철학에 입각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제 정치 도의상도 맞지 않고 저희 아버님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나섰던 것이고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원망과 비난을 일부에서 들어가면서까지 광주 거리를 돌았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제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근데 그 후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국민의당이 민주 세력의 중요한 핵심 축의 하나인 호남 유권자들을 속여서 네. 자기들의 입속을 채웠는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민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우리 세력의 중심축인 아주 중요한 한 축인 문재인 대통령 적극 지지자들에게 이 감언이설로 네. 그들을 현혹시키려고 하고 있는 현상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이 질문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정당의 역사가 물론 그 바로 좋은 공약을 완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또 등가로 형성이 되지는 않겠지만 더불어시민당도 그렇고 이번에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자매 정당,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이런 비례 정당들이 이번 총선 앞두고 창당을 하게 되니까 공약이 도대체 이 뭐가 있느냐, 좀 공약이 부실하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감동을 주거나 아니면 유권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공약들이 부족하다라는 비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일단 더불어시민당의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 3분의 2는 민주당에서 간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공약과 크게 다를 수가 없고 또 소수 정당에서 온 2분을 뺀 나머지 8분도 이제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의 공약과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원래는 이 정당이 과거에는 뭐 비례용 공약 따로, 지역 공약 따로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갈라지는 상황이 오니까 그것도 충분한 준비가 안 돼서 이제 막판에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그런 일이 생긴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좀 유권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지만 네. 저희의 생각이 민주당 측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 틀은 똑같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미래통합당과 물리적 화학적 결합을 할 것이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물리적 화학적 결합이 실제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는지, 그렇다면 또 그 과정에서 아무런 잡음이 없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저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수 정당에서 온 2분은 그분들 뜻에 따라서 행선지를 정하시게 되겠지만 뭐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결국 민주당으로. 네, 결국 민주당으로 오시게 될 걸로 저는 보고요. 네. 일단 민주당 후보들은 당연히 민주당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네.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결합에는 별 뭐 문제가 없을 없다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여야 모두 과반 의석에 대한 욕심을 선거 때마다 항상 부립니다. 이게 과반이라는 게 정치권에서 차지하는, 국회에서 차지하는 것들이 워낙 상징적이고 여러 가지 힘 있는 입법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물론 그 민주당의 지역구 의석을 포함해서 과반 이상을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47석 중에서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지요? 이게 결국 민주당의 선거 승리 패배와도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디든지 내놓은 후보들이 다 당선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죠. 저희도 그 점에서는 뭐 예외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아무래도 가장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는 이제 집권 여당이 참여한 당이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저희는
20석에서 25석 사이는 해야 성공이란 말을 할 수 있다. 최소한 네.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라는 말을 하려면 네. 그 정도 의석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20석, 많으면 25석까지는 그러니까 20에서 25석 사이를 해야 네. 네, 어느 정도 목적 달성은 했다는 말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 사상 유례 없는 긴 48.1cm에 이르는 비례정당에 대한 기표를 해야 되는 국민들에게는 과연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여전히, 그리고 뭐 처음 보는 당들이 이렇게 많아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그 20석에서 25석을 기대하시는 김원걸 위원장께서는 이 유권자들에게 우리 당 더불어시민당에 좀 기표를 해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할 때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저희는 이 유권자 여러분들이 현명히 판단해 주실 것을 믿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사리 사욕만 채우기 위해서 만든 당, 또 이 위기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대안은 못 내놓고 비난만 해대는 정당, 이런 데 표를 주시지 않고 네. 이제 저희 더불어시민당에 표를 몰아주셔서 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지켜내고 경제 살리기를 할 수 있도록 이 안정감 있는 전문 인력들이 모여 있는 저희 더불어시민당을 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 플랫폼으로 참여한 더불어시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원걸 위원장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